안녕하세요. 늙은 도령의 신현재입니다. 제 몸의 10분의 1도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잠깐 이 화면을 찍는 게 여기 있잖아요. 요거요. 요것들이 저겁니다. K94 마스크거든요. 한 300장 정도를 샀어요. 요거 장총 이사장하고 얘기할 때 요 정도는 좀 오래간만에 기증 좀 하려고 샀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쪽이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좁은 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저를 보기 싫어하실 거 알면서도 살짝 돌립니다. 늙은 도령이 신현자가 조금씩 몸이 이렇게 나오더니 거의 다 보이네. 아이 꼴 보기 싫은 놈. 우엑 하셔도 어쩔 수 없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아주 짧은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유시민이 맨날 글 쓰는 법에 대해서 떠들잖아요. 왜 단문이 됐느냐? 앞에 디지털 묵시록 제가 한 거를 뭐 힘들더라도 생각해 보시면은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요, 제가 단문 문자 메시지를 처음 만들어서요, 무선으로요. 그것으로 LG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해줬어요. 그 시스템을 저는 만들고 4개월 만에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제 기술이나 뭐 이런 게 다 넘어가서 KTF가 쓰고 뭐 해서 다 좋은 일만 하고 저는 깨갱 5천억의 주식 가격 뭐 이런 거 다 날리고 빚만 지고 해서 소송까지 당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자동차 뺏기고 집에 와서 냉장고니 뭐 돈 되는 거 다 뺏기고 막 이러면서 어머님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이후로 저의 삶은 사실 끝났었어요. 어머님에 대한 그 죄의식 때문에 평생을 힘들면서 살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어머님하고 그냥 어머님만 돌보고 사는 것을 했는데, 맨날 그 신양제 그런 때문에 맨날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도 불효를 좀 많이 했었어요. 착하게 살기에 사업을 하면은 IMF가 겪어서 잘 나가던 학원이 한 방에 망했고 돈 관리 막 못한다고 하는 거요. 저는 돈 관리 못했어요. 왜? 학생들이 쌈짓돈 되게 적은 비용만 받았어요. 최대로 적게 받았어요. 그 비용을 해더라도 저 혼자 살기 때문에 어머님은 아버님이 남긴 유정연금이 있었고 해서요. 아무런 게 없어도 됐어요. 동생은 그래도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생활비를 계속 어머니 생존시에는 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살 수 있었어요. 저희 형이요? 아이 관두시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글쓰기를 할 때 요즘에 사람들이 이 디지털 단문이 120바이트로 처음에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바이트의 맨 앞부분은 이게 어느 기준으로 가면 좋을까 해서 나 날라가 그러니까 준비하고 받아들일 준비하고 있어 하는 게 20바이트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20바이트는 이게 영상인지 사진인지 텍스트인지를 알려주는 데이터 코드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0바이트가 주어지는데 한글 경우에는 40자가 최대치입니다. 그 이상 치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쳐서 또 보내야 되고 막 이랬었어요. 제가 개발을 했을 때는. 그게 단문 메시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단문 메시지를 왜 제가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많은 기업이 갖다 쓰려고 했느냐? 유선은요. 고객의 민감한 정보가 전부 다 유선 업체의 서버에 일단 담긴 다음에 쏘기 때문에요. 그 민감한 금융 정보가 벤사라고 하는 중간 유선 SMS 대행해주는 업체로 가기 때문에 제 장비는요. 그들만 갖고 있고요. 거기에서 모든 정보가 끝나고 통신사만 통신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통신사에는 기록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요번에 정보통신법이나 이게 발달돼서 몇 개월 이내로 금융 같은 것들은 사라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발전을 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장비를요, 그렇게 사겠다는 사람들이나 회사들이 많아서요, 정말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팔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계속이 됐으면 저는 하루에요 1억이 들어오는 정도로 통신비가 저한테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것도 최소 비용이었어요. 넘게 잡으면 10억도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LG를 1등으로 만들어줬어요. 4개월 만에요. 그리고 나서 처음 만든 모캅 서비스 영상 같은 거 있어요. 이게 장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밀랍 같은 거에 만드는 겁니다. 그걸로 보여주고 나서 현대에 있는 친구한테 너한테 납품한 거야. 레퍼런스로 기록을 해놓고
딱 한 거예요. 그래서 LG유통, 대우증권, 온갖증권 친구가 있는 제 친구, 저를 평생을 돌봐줬던 친구가 있는 또 증권사가 있어요. 브릿지증권 뭐 이런 증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들에서 다 개발을 원하면 그 원하는 형태를 했는데 LG텔레콤의 기지국이 너무나도 형편없으니까 그 기지국 때문에 제가 다 못 판 거예요. 영업을 다 해놓고도 못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LG가 지들이 미안하니까 조건으로 뭐를 걸었냐, 뭐 넥센에 팔면 넥슨 직원들을 다 LG폰으로 바꿔달래요. 그게 법인 사업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때 제 파트너가 이제 김모식이 두 명의 과장과 한 명의 과장, 한 명의 대리였고, 한 놈은 상무까지 올랐다고 관뒀고, 한 놈은 LG전자로 간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형이 제 밑에서 영업을 했는데 참 잘했어요. 너무나도 뛰어난 영업 능력을 가진 친구였었어요. 김찬우라고.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는 정말 털털하고 이 권위의식이 없기로 유명한 덜 떨어진 놈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심장도 턱 떨어지고 위장도 턱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에 자세히 보면은 심장이 떨어졌던 흔적, 허파가 떨어졌던 흔적,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것을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그 단문에 익숙해지니까 게임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쳐야 돼요. 그것도 제가 이제 개발해서 다 준 건데 딱 치면 이거 단문만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애들은 긴 문장을 읽어놓으면 읽지를 못해요. 그리고 뭔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임스 조이스나 이런 사람들의 글들이나 예전에 고전 문학에 이르는 글들이 나올 수 없는 이유예요. 정말로 성찰이 깊은 것이 담긴 것은요, 그렇게 짧은 단문으로 표현하면은요, 글의 압축미나 요약성이나 그 뛰어남이 모조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길게 쓸 수 있고 그것을 쉽게 연결해서 풀 수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안 쓰고 글을 풀어내는 사람이 위대한 작가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게테, 베냐민 이런 사람들로 가고 카프카니머니 이런 사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고전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나오고 댄 브라운 정도 같은 사람들의 소설이 뜨는 건데요.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가 어딘지는 지금 헷갈리는데, 마지막에 그 교황을 살해한 그 사무총장이고 차기 교황을 했던 애가 정치가 드러나면서 막 떠드는 문장이 한번 길게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스토옙스키 형제들의 보면은 도스토옙스카의 형제들을 보면은 이반이 뭐 최후의 심판자 이런 것을 썼을 때 보면 그게 그런 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 전에 키에르 케고로를 보시면은 그리고 밀텐 쿤데라나 이런 사람을 보시면 이렇게 존재가 가벼워지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은 인간을요, 디지털 시대에서는 입자 단위로 분해해서 인간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보는 인간이 총체적이고 인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문으로 글쓰기를 하는 게 먹히는 겁니다. 그런 글에서는 깊은 성찰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깊은 성찰이 필요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1%의 사람들이나 1%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같이 조금 한번 디지털과 아날로그적인 것을 융합해 볼까 하고 시도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행운을 얻어서 그냥 집안에만 처박혀서 어머님을 돌보면서 이런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장담하지만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책을 정독하고 모든 분야를 다해서 이해 수준까지 올라가려면요, 몇십 년이 아니라요, 수십 년, 60년, 50년의 노력이 다 응축되고 실제 경험과 사업 경험, 오너 수준에서 움직이는 세계, 그 밑에서 움직이는 세계, 직원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세계, 고위 임원이나 부장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세계, 더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세계를 봐야 되고, 심지어 지금은 일용직이나 임시직 알바까지 다 이해를 했을 때 그 전체적인 통속과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이른 사람은요, 제가 아무리 유명한 학자의 글을 읽어봐도요, 그런 단계에 이른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자기 분야는 잘하지만요, 다른 분야까지 이렇게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경험이 쌓였고,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런 동기들부터, 친구들부터, 동생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직의 문화를 듣는데 다 달라요. 증권 다르고, 보험 다르고요, 제조업 다르고요, 화학 다르고요, 제철 다르고, 다 달라요. 조선 다르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물류 다르고.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각 분야에서 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꼭대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하고 얘기해 보면서, 아, 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30년 이상을 한 조직 문화에 들어가서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정착이 되는구나, 구축이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다 묶어보면 세상이 전반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단문 글쓰기가 유행하는 거고, 유시민이 글쓰기 할 때 하는 말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글쓰기를 잘하고 싶으시면은요, 다독, 정독, 다상량이라는 옛날에 3다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생각 많이 하시고요, 많이 쓰시고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끝없는 습작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최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들레르나 랭고 같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왜 그랬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 과정의 것들을 천재가 계속 읽었기 때문이에요. 베냐민이나 카프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특출난 사람들은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머리에서 영감이 막 떠오릅니다. 근데 쓰고 나면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시들을 보면은요, 20대에 번뜩번뜩함이 다 나옵니다. 랭보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일찍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이나 이런데, 릴케나 이런 데까지는 이어지고, 추리소설로는 에드가 알렌 포나 여기까지, 고전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것은 뭐 저같이 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서머셋 모음의 인간의 모음, 그리고 헤르만 헤스의 그 유리알 유이까지는 가요.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뭐 이런 것들, 70년대 이전에 나온 소설들, 분노의 포도, 이런 것까지는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가 러시아 전성시대에 대문호들이 모여있을 때요. 고골리딘이니 푸시킨이니 다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미국에, 50년대 미국에서 그 호밀밭 이야기, 분노의 포도,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 뭐 이쪽에서는 저기 뭐죠, 낙인을 찍는 그걸 뭐죠, 무슨 글씨라 그러죠? 그게 붉은 글씨라고 그러나, 제목도 지금 생각이 아리까리하네요. 그리고 세상을 가장 잘 보기로 유명한 그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빈곤한 세상, 그 다음에 빅토르 위거 같은 사람들의 레미제라블 같은 게 나올 수 있던 시대가 더 이상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디지털처럼 조각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게 통했는데, 이제는 너무 조각을 내놔서 인간이 그런 통섭적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 수준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 그 수준 정도에 올라와 있는 애예요. 그 초입에. 그러니까 통섭이란 거는 뭐 말도 못하고요, 그 밑에 있는 거고, 유시민보다도 조금 더 통섭을 한 애가 리차드 도킨스고요. 리차드 도킨스보다도 조금 그 분야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윌슨 교수고요. 최재천은 리차드 도킨스와 윌슨 사이 어디쯤에서 헤매고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저는요, 이들보다 이만큼 위에 있습니다. 단지 여태까지 그냥 세상, 나는 이름을 알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책 읽고 많이 읽고 죽은 놈, 뭐 이것으로 몇 사람만 기억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조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LG 때문에 제가 쫄딱 망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절대 많이 보시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습작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피카소가 그림을 몇 장 정도 그렸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피카소가 그런 경지에 오르기 전까지는 10만 장도 넘는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큐비즘이나 이 피카소가 대접을 받는 이유가요, 그 피카소의 큐비즘이나 야수파가 나오기 전에 그림들을 보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만큼 잘 그렸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세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만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을 때 그림을 그리면 웹툰 같은 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경지에 오르면 피카소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누구더라? 람브란트 이런 사람 말고요. 그 당시에 성화를 그릴 수 있는 사람, 마리아나 예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교황이 선정한 사람만 그릴 수 있는,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3대 거장이라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예, 오늘은 글쓰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다가 무려 15분을 넘긴 주절주절 실현제 늙은 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